네.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론 실전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죠.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냐?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 관련 매입세액이다. 업무와 무관한 것은 공제 불가능하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건물의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라번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원재료 매입 관련 공통매입세액이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을 해서 공제금액을 따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200만원 대 300만원이다. 그럼 합계가 500만원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500만원이죠. 그 중에서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과세사업기간에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값이 200만원이 과세사업이군요. 그러면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5분의 2는 어떻게 돼요? 공제 가능하다. 자, 그러면 40만원에다가요 곱하기 2 나누기 5 한번 해볼까요? 40만원 곱하기 2 나누기 5 했더니 16만원이 나옵니다. 16만원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20만원과 16만원을 더하면 36만원. 13번은 2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안분 계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얼마고 공제받지 못할 것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14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택시 면제, 간주임대료 면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아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을 물어보죠.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폐업 시 잔존재화 세금계산서 발급 안합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그렇죠. 이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맞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10일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다음 17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한다. 맞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발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닙니다. 발급받는 자도 지연 지연 수치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7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18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죠. 일반 과세자 거니까. 다음에 2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네. 다음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됐죠. 4번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아닙니다. 소매업의 경우에는요, 요구하면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다. 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매입세액 특례에 관한 거 1번 주식회사 한공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1번 과세제와의 원재료인 면세농산물을 구입했어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면세농산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자로부터 부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매입세 공제해줘요. 환경미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 임산물을 구입했습니다. 이건 환경미화 용도니까 안 됩니다. 예. 의제매입세 공제는 우리가 환경미화 용도로 쓰는 것은 안 해주고요. 예. 우리가 과세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3번 공제받을 수 없다. 답이 3번입니다. 다음은 2번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옳지 않네요. 네. 그렇죠? 제조업만 의제매입세 공제되는 게 아니죠. 식당도 됩니다. 그래서 2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거는 다 맞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맞았습니다. 2번 감가상각 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확정신고에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 증감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맞았습니다. 3번 애정신고 시 애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다면 확정신고 시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치를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3번 옳지 않다. 정산해야 된다. 다음 4번 문제. 사업자의 대손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손세 공제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에 대하여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면세 사업자는 해당이 없어요. 1번 틀렸고 2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된다. 네, 2번 맞습니다. 네. 다음 3번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애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아닙니다. 확정신고 때만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에서만 돼요. 예.
확정신고에서만 했어요. 그러면 답은 3, 아까 2번이었나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대손세액 공제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다. 4번이 맞는데? 4번은 맞았는데요. 그러면 2번과 4번이 다 맞았나요? 어디? 이거 과세기간이 아니라 확정신고 기간까지.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간까지로 바꾸세요. 과세기간이 아닙니다. 확정신고 기간까지. 10년은 맞아요. 옛날에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옳은 겁니다. 4번만 정확히 맞췄고. 다음에 5번. 의류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1기 확정신고와 관련된 다음 자료로 대손세액 공제 가감 후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냐? 네. 대손세액 공제를 가감한 후에 매출세액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1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는 뭐 매출세액은 없죠. 수출이니까 영세율이니까. 다음 4번 국내 매출액 5,500만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중에 부가가치세는 500만원만 해당되겠죠. 그래서 매출세액 500만원 되겠고, 다음 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에 포함된 국내 매출 관련 채권 220만원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당기에 대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 부가가치세는 20만원이죠. 20만원은 세액공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빼기 20만원. 이렇게 해야 매출세액이 나옵니다. 480만원이 되겠네요. 1번. 5번은 1번이다. 자, 다음에 이제 신고와 납부에 대한 문제 볼까요?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애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부진으로 애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애정신고 하면 되고, 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조금만 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25일 이내입니다. 다음 달.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2번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애정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애정신고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틀렸습니다. 애정신고 때 환급세액은 실제로 환급을 안 해주고 나중에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그래서 1번 옳지 않다 하는 거죠. 애정신고 때는요, 환급세액이 있으면 신고는 합니다. 그런데 환급은 안 해줘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신고 때만 환급을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맞아요. 1번 환급은 확정신고기간에 환급해줍니다. 다음 2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네, 조기환급 영세율 내에 조기환급 적용해줍니다.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조기환급 가능합니다. 4번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 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의 환급이 아니라 15일이죠. 15일.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군요. 25일이 아니라 15일이다.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다. 옳은 것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1%, 2%가 아니고 가산세 1%의 가산세입니다. 틀렸고, 다음 2번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이죠. 지연발급은 지연발급은 1%죠. 1% 공급가액의. 그래서 2번도 1%가 지연발급 가산세니까 틀렸어요. 다음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 또는 미달한 과세표준의 0.5% 3번 맞았나요? 영세율 사업자는 그 과세표준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은 과세표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됩니다. 다음에 4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 공급가액의 3% 그건 가공이니까 이거는 3%의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가공거래에 대한 가산세예요. 그래서 여기를 1%, 3%로 잘못 표시된 겁니다. 자, 이제 간이과세에 대한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네, 간이과세자도 수출하면 영세율 적용됩니다. 다음에 2번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변호사는 간이사업자가 될 수 없어요. 양복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만원인 자, 네, 간이과세자입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인 자,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8천만원으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4,800만원을 이 문제 출제될 때까지는 4,800만원, 이번에 지난 7월 달에 8천만원까지로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이과세에 해당되는 것은. 왜냐하면 4번은 법인이죠.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세액은 공급 대가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세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둘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면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다음 2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맞습니다. 3번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있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도 간이과세자도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3번 자, 간이과세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발급받은 것은 확정신고할 때 제출해야 돼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함께. 그리고 거기 매입세, 이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에 대해서 매입세액의 10%에 대해서 또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간이과세자도. 다음 4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다. 맞습니다. 2번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납세 의무가 면제되나 일반과세자는 납세 의무의 면제 규정이 없다.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법 개정에 의해서 3천만원이 아니라 4,800 미만이 납세 의무가 면제되죠. 다음 4번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 공제는 안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에만 적용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까지 실전 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제3장에 나오는 소득세의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소득세 이론했던 거를 복습을 해야 되겠어요. 자, 다음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뇌물 종합과세 해야죠.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해서 받은 금품 종합과세 해야 됩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도 종합과세 합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이니까 종합과세 해야죠.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는 이거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어요. 이자 소득 중에서 분리과세.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소득, 이자하고 배당소득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표에 보면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그 소득 중에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여기에 분리과세로 무조건 분리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다음은 2번.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한다가 맞았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맞았어요. 소득세는 부가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결정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부가과세제도가 아니라 신고납부제도죠. 신고납부제도.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리고 4번은 맞아요.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소득세의 과세가 종결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비실명 금융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이 세율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세부담을 높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거는 우리가 종합과세 하게 되면 종합과세는 6%부터 40 지금은 이제 5%까지, 옛날에는 42%까지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 비실명 금융소득은 이것보다 더 세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하는 게 정부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맞아요. 2번.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는 그 단체를 일거주자로 보고 과세한다. 맞아요. 3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상속자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사망일까지 납세 의무가 주어져요. 다음에 4번. 다음의 거주자 중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만 연말정산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다. 자,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니까 일단 제껴놔야 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 합니다. 다음에 2번.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여기도 해당이 없죠. 왜냐면은 분리과세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는다. 다음에 3번.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만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은 우리가 연말정산 했기 때문에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것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알수가. 아니다. 요거는 근로소득하고 공적연금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소득 신고해야 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근로소득하고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니까 그러는데, 이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두 개가 다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니까 이건 빼놓고 공적연금 소득 하나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하나만 있으면. 근데 이거는 공적연금하고 근로소득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3번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요. 다음 중 소득별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수입 시기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우리 공부했죠. 자, 보통예금의 이자는 지급받는 날. 네, 맞습니다. 무기명 주식의 배당은 결의일이 아니라 배당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5번에 2번, 예, 이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됩니다. 결의일이 아니에요. 결의일은 기명 주식의 배당의 경우는 결의일이 되겠는데 무기명이기 때문에 지급받은 날이 됩니다. 3번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 소득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주주총회의 처분 확정 결의일. 맞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외우긴 외워둬야 되는데 이 수입 시기까지 여러분이 다 외우기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으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2번이 틀렸어요. 다음에 6번. 다음 중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천징수 설명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1번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 없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우리가 분리과세라 그래요.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금융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1,500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6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3, 4번 읽어볼게요.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액은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 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한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7번 볼게요.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다. 아닙니다. 직장 공제회의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다음에 2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 세율은 25%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라고 그랬죠. 근데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5%도 높다고 그랬어요. 네, 2번이 맞았어요. 다음에 3번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한다가 1천만 원이 아니라 여기는 2천만 원. 네, 틀린 거고. 4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수입 시기는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의 수입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아까 여기 나왔었죠.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그래서 4번도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다음에 8번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문제에 잘 나온다 이거죠.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의 맨 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복권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승마나 승마 투표권, 소싸움 이런 거, 예, 다 이것도 복권하고 같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다음에 3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예,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위약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원천징수가 안 되어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된다. 무조건 종합과세. 슬롯머신 이것도 복권과 마찬가지로 당첨금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분리과세가 이런 것들이에요. 3번은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기타 소득이에요. 다음에 9번 다음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 등 의결기관 결의에 의하여 받는 상여니까 근로소득. 2번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여러분, 사택을 제공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택은 개인의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번이 되겠네요. 9번은. 나머지 연 또는 월 단위로 받는 여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과세 근로소득, 뭐 식대보조금이라든가 자가운전보조금, 또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의 근로수당 이런 것들이죠. 자, 1번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과세. 답이 1번이네요. 이건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법령 등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비과세,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비과세, 근로자가 사내 급식을 통해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비과세입니다. 다음 11번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법령 등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는 거 비과세.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거 비과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 과세.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급여 비과세. 답은 3번이었어요. 해당하지 않는 거. 다음에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회사에서 지급받는 휴가비 근로소득입니다. 출자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일. 자, 임원이기 때문에 이거 사택이지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임원이기 때문에. 출자 임원이기 때문에. 대기업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 중소기업은 비과세지만 대기업은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4번 회사에서 지급받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 비과세. 그래서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죠. 4번이 답입니다. 다음 13번 주식회사 한공의 임원인 우수남 씨가 주주가 아닌 임원이에요. 우수남 씨가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나 이익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우수남 씨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주주가 아닌
임원이라는 거죠. 자, 1번 우수남 씨가 사택을 제공받았어요. 주주가 아닌 임원은 사택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2번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도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번 임원의 고의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우수남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네. 자, 이 보험료는 우수남 씨를 피보험자로 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이니까 이 사람의 소득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우수남 씨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건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그랬죠. 퇴직소득으로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그래서 4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네요.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금은 과세 아닙니다. 비과세. 비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 비출자 임원이 사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세가 아니죠. 다음 근로자가 사내 급식으로 제공받는 식사 과세 아닙니다. 비과세. 4번 근로자가 연 1회 지급받는 하계 휴가비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휴가비다. 다음 15번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비과세입니다. 실업급여. 전투경찰 순경이 받는 급여 전투경찰이라 하면은 군인과 마찬가지예요. 비과세입니다. 종업원이 받는 자녀학자금 이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3번. 숙직료는 비과세고요. 자, 다음에 16번이요. 16번부터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는 시간 됐으니까 237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